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전국 법관회의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좀 넘어서까지 계속이 됐는데, 여론의 지금의 분위기가요, 결코 이 법관 대표회의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것들이 오늘 안건 의결을 못하고 대선 이유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안건을 또 채택을 했어요. 자, 여론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여하간.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비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다가 난리가 나서 이거를 철회했는데, 철회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자, 뭐, 상상력이 풍부한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오늘 아주대학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거 이준석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도 그러고, 2030 대학생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건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을 민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민간으로 임명하겠다. 자, 미국에서도요, 민간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고, 그리고 미국은 일단 민간인으로 지금 국방장관을 한 지 오래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국격으로 볼 때 군 출신을 꼭 국방장관을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군 출신 인사가 민간으로 국방장관을 보임하겠다는 이재명의 입장에 따라서 우수한 군 출신 인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명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특히 안보 분야에서 인재를 썩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이런 얘기는요, 뭐 일종의 이제 공약상이니까 대통령이 돼서 진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막바지 여론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의 이런 발언 내용의 의미를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서울법대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서울법대생들 34회가 지금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34회는요, 서울법대 졸업생 기준입니다. 졸업생 기준 80년도 졸업한 분들이 지금 서울법대 34회 동기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8가지를 성명으로 내놨습니다. 8가지. 역시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가지 우선 큰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독재자다. 두 번째로는 범죄자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쟁이다. 네 번째로는 욕쟁이다. 다섯 번째는 막갑하다. 여섯 번째는 무책임하다. 일곱 번째는 호감이 안 간다. 여덟 번째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주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말이죠, 개딸들 빼놓고는 공감할 수 있는 주장문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중도와 그리고 무당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주는 함의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재명이 그대로 이 성명문을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실까요? 서울대법대 34회 동기생의 이재명 팔 불가른 성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거부한다. 이재명 팔 불가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8가지요. 독재자, 범죄자, 거짓말쟁이, 욕쟁이, 막가파, 무책임자, 비호감, 그리고 망국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 서울대법대 34회 1980년 졸업 동기생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을 거부한다. 첫 번째가 독재자예요. 독재자가 뭔지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가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1인 독재, 일당 독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행정부를 완전 장악하면 물론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20세기 독재자의 망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것이다. 우리는 독재자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자입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다. 자범 수준의 범죄 전과자다. 지금도 그런 5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법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국법 질서와 국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말엔 진실성이 없다. 수많은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국가적으로 그가 거짓말쟁이임을 천명하고 나아가 공직 부적격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를 거짓말쟁이의 손에 맡길 수 없다. 거짓말쟁이를 국가의 원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사실 말이죠. 제가 이런 성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냐 이겁니다. 얼마나 한심하야 서울법대생 이 80년 졸업자들이 이런 집단 성명을 내놨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서울법대든 뭐 다른 법대 대학이든 간에 이렇게 특정 단과대학의 졸업생들이 이재명 너는 안 돼. 아니면 역대 대선 출마자한테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성명을 내놓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만큼 심각하다. 예,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록 일부지만 말이죠. 이게 모든 80년 졸업생이 100% 다 참여한 건 아니고 일부 참여한 성명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욕쟁이. 어찌 남도 아닌 형수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나. 형수에게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남에겐 무슨 욕인들 못하겠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도 막 욕을 해댈 것이다. 외국 원수들에게도 욕을 해댈지 모른다. 욕을 하는 것은 버릇이고 습관이다.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욕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상대를 막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재명은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막 대한다. 그러므로 욕을 해댄다.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어찌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막가파. 이재명은 막무가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모든 짓을 다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사법구태타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의 대선 이후 연기 압박 등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 보호를 위해 이 나라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막가파. 대한민국은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무책임자. 이재명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 내란을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 틈만 나면 내란이라고 외쳐대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나? 비상계엄을 도발한 자가 누구인가? 입법독재, 예산독재, 탄핵독재를 자행하여 비상계엄을 도발한 비상계엄을 도발한 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던가? 내란 프레임을 씌운 자가 누구인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말자 탄핵소추하며 내란 프레임을 씌운 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던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비상계엄 도발 및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오직 상대를 공격하기엔 바쁠 뿐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들이다. 예. 그 다음 일곱 번째. 비호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인 비호감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것이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 대통령은 국로를 통합시켜야 한다. 통합시킬 능력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러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명은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게 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통합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이다. 비호감, 국론 분열, 국민 갈라치기, 통합 불가. 이재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요일 날 공개된 말이죠. 아시아투데이에서 조사한 코프라 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 절반이 대부분 다 이재명의 비호감도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제 기억에 뭐 49%쯤 되나 그랬을 거예요. 저 절반이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전형적인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이러한 실체가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여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본 요 성명을 좀 잘 들어주십사.
그리고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망국의 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무리의 이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비명횡사,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는 등 공명정대 및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재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독재자, 범죄자, 거짓말쟁이 등 7개 불가론은 8번째 불가론인 망국의 길과 연결이 된다. 어떻게 세우고 지켜온 나라인데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나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를 찬성하나 때가 되면 후회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망국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냥 주저앉아 망국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일어서서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영리하다.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들은 이재명을 거부하는 이재명 8불가론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 소속된 모임, 집단, 단체 등의 명의로 적극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성명들이 등불처럼 다 올라 전국으로 퍼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2025년 5월 이재명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서울대법대 34회 동기생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이죠. 수시로 여러분께 보내지는 강민구 변호사의 글. 예. 이 법조인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여러분들 친북은 공범이다. 예. 들고 일어나라. 나는 뭐 어떠한 이 탄압을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민구 변호사. 예. 법원장 출신 부산 법원장을 했죠. 창원 법원장을 했는데 요 분의 의견, 입장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니까, 그리고 법조인이 아니라더라도 이재명이의 지금까지 나온 발언의 한계를 본다면, 대한민국을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길로 대한민국을 유도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강민구 변호사가 입법 독재의 망명을 보면서 21세기 AI 시대의 시리아 방송되고,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외치겠다. 요거하고 글을 같이 합니다. 입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강민구 변호사가 주장한 이 내용하고요, 서울법대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맥락을 같이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이거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요 강민구 변호사의 글을 하나 더, 이게 뭐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민구 변호사가 내놓은 글, 제가 아침에 보도되지 않은 거 일부만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 한국 정치의 타락과 제3의 길을 모색하며 요 풀 텍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정치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격렬히 대립하며 이념을 앞세운 진영 논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 치열한 대결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수 유권자, 특히 정치의 환면을 낀 중도층과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묻는다. 과연 지금 싸우는 이들이 진짜 보수인가 진보인가? 많은 지식인들은 한국 정치판의 보수와 진보가 실제로는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세력 간 다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패거리 정치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자원의 분배 주도권을 어느 진영이 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경제 공동체 간 전쟁뿐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지배하는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는 자신들이 떠받드는 명분을 망각한 채 오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통 보수는 원래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 법치와 질서를 존중한다. 정통 진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이념적 철학보다는 어느 세력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계산하는
이익 정치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법을 만들고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며 국가 운영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정통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정치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3의 길이다. 이 같은 양극단의 포퓰리즘과 진영 싸움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서는 대안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중도층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의 철학과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정치 혁신의 길이다. 그러면서 강민구 변호사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3의 길은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첫째,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는 윤리정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지키는 헌법적 절차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권적 리더십을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성과 원칙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전쟁터로 변질된 정치를 현실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소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한다. 한국 정치를 패거리 전쟁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리기 위한 제3의 길, 지금이야말로 그 길을 열어야 할 때다. 그 길의 시작은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법대 80년 졸업 동기들이 발표한 성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법관회의와 관련된 이 결정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결정 내용은 하나도 없고, 대선 이후에 다시 온라인 선상으로만 토론을 한다. 왜냐면은요, 오늘 말이죠. 지금 과반인 64명이 이제 참석해야 계기가 됐는데, 오늘 126명이 법관 대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88명이 지금 출석했는데, 이 출석자 중에 64명이 이제 출석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15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88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70명, 73명은 온라인으로만 출석을 했어요. 자, 바빠 죽겠는데 여기에 참석해 할 일 없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래 안건 2개를 올렸잖아요. 하나는 사법부 독립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하나의 안건이었고, 두 번째 안건은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더 지켜내야 한다. 요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건 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 5개 안건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거 그러니까 대법원 요 판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 그리고 이 비판을 다 한번 다루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단의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거 민주당에 대한 경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 법관 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내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서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했다. 정치권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유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충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그냥 민주당 입장도 내놓고 우리 애국 시민들의 이 입장도 같이 담고 있어요. 양변론적인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예,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법관 대표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에 자유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임을 밝힌다. 전국법관 대표회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 온갖 악법 시리즈를 내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한 우려와 비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5가지 이 안건, 요 추가 상정된 5가지 안건의 대부분은 민주당의 사법 독재화, 사법 시스템의 붕괴, 압박, 이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요. 지금까지 법관 대표회의가 정치적 편향성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교정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이면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야말로 목소리를 크게 낸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이런 법관 대표회의, 그리고 민주당의 독선적인 사법 독립권 침해, 이거를 규탄해온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